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이제 2021년 7월 말에 그 정치 그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그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막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까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소통의 방식을 좀 매정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 나름의 보안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나 이럴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딱 쓰지만 그냥 통상적인 거 뭐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뭐 크게 뭐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저게 아닐 때는 그냥 제 휴대폰을 쓰고요. 그래도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 전직 대통령 때의 그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저한테 있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하여튼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들어라고 무지하게 많을걸요. 또 저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분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번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 사용해왔다며 이런 연유로 무분별한 소통이 이어졌고 명태균 씨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해댔습니다.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이유가 바꾸지 않은 휴대폰 탓이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웃기는 개소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느닷없는 발언은 한편으로 휴대폰 번호를 바꾸겠다는 소리로 들렸는데요. 이는 자신과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상황이 드러나자 휴대폰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인 김건희 씨 휴대전화까지 콕 집어 언급하며 진작에 바꿨어야 한다는 말은 마치 범죄자의 자기 고백에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결국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기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인 거죠. 이게 무슨 소통 시스템의 변화인가요? 누가 봐도 범죄자의 증거인멸인 거죠. 국민을 진짜 개나 돼지쯤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 누가 그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줄까요? 아까 조은이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대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명태균은 영남의 황태자가 맞았습니다. 먼저 공개된 2022년 6월
명태균 녹취에서 명 씨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은희 의원이 전화가 왔는데 저를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 이제는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 씨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 내외분께서 주신 거라고 했다는데요. 이 녹취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녹취를 주말인 24일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잊을만 하면 하나씩 터져나오는 살라미식 녹취 공개가 계속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 경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책임당원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이 데이터가 조은희 의원에게 넘어간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2년 2월 8일 국힘당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녹취인데요. 그 만약 결선 투표가 조은희하고 네, 이혜훈 예, 그렇게 했을 때 네, 누굴 지지하느냐 네.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명 씨가 서울 서초갑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 문항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명백한 여론조작의 정황인 거죠. 강혜경 씨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선관위가 당원 명부 안심번호 입수 경위를 물을 거라고 하자 명 씨는 걱정 말라는 식으로 답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만지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하면 되지. 그 조은인데. 문제가 되고 난 후에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보이면 보고서가 넘어간 시점에서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든지. 그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 해줄게요. 네. 됐죠? 당에서 네,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옳을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공짜 여론조사에 대한 우려에도 명 씨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명 씨는 당으로부터 문제가 된다는 전화를 받은 뒤에도 이미 진행된 여론조사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집요하게 실행된 조작된 여론조사는 결국 조은희 전 구청장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냅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조 의원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건네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조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5명의 후보 중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없이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의원은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명 씨가 ARS를 제안한 건 맞지만 조사에 실익이 없어 거절했다고 반박했는데요. 말로만 듣던 조은희 의원의 여론조작, 선거 개입이 실제로 실행된 겁니다. 그 자리는 과연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더디기만 한 검찰 조사, 공천 개입, 국정농단, 여론조작, 선거 개입, 나라가 아주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지는데요. 설마 이번에도 어거지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죠. 이런 저의 바람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일까요? 국힘당에서는 벌써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다는 저주에 가까운 헛소리를 늘어놓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헛소리가 우려되는 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들의 예측대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법부와 사전에 교감이라도 한 듯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설레발을 쳐대고 나섰었는데요. 이번에도 국힘당의 이런 작태는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설마 하는 기우와 걱정이 밀려오는데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단 1%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주체하기 힘든데요. 제1야당 대표의 법정 구속,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밀란이라도 일어날지 모를 텐데요. 아닐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자조해봅니다. 그런데 대체 이 정적 죽이기 재판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아직도 재판이 3개나 더 남았습니다.